그러면은 13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미국의 전체적인 힘입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최근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통보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어제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가 국내 30대 기업 임원들과 변경련에서 간담회를 했고 지소미아가 파기되지 않도록 기업의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해리스 대사의 요청으로 전경련을 방문을 해서 해리스 대사가 지소미아에 대한 관심을 밝힐 것입니다. 앞서 지난 9월 9일 날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도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지소미아의 파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중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탈퇴한 지 16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3일 에스퍼 국방장관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싶다는 발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한국과 일본이 유력하게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반발하면서 상응 조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전 대표입니다. 어제 국내에서 만나서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초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진 50억 달러에는 현금뿐만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과 남중국해 등지에서의 파병도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앞으로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함께 해외 파병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를 유지를 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외교, 경제, 안보 등 전 분야에 대한 압박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피를 나는 혈맹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철저하게 냉혹한 국익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미국의 예속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보복당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신중한 외교적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념적 이분법에서 벗어난 국익 중심의 새로운 외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남북관계가 항상 최우선이라는 식의 이념적 외교는 이제 국제무대에서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관찰하는 외교적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라몬 파루도 브뤼셀 자유대학교의 한국학 석좌 교수는 중추적 중견 국가로서의 이점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할 필요가 없다. 잘하면 양쪽 모두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격과 위상에 맞는 당당하고 떳떳한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국익을 더욱 제고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한미관계 현안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자치할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정치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 정계특위의 활동 시한이 열흘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의 기싸움으로 인해서 정계특위와 사개특위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8월 말까지 정계특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 적용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단식을 하면서 꺼질 뻔했었던 불씨를 간신히 되살린 선거법 개정의 기회가 자칫 좌초될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거대 양당에게 호소합니다. 정치개혁은 촛불의 목소리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막지 말고 8월 말까지 특위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의장 최입입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독단 경영을 막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첫걸음은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서 시작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 제안할 개선 사항은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때 주식 대량 보유 공시를 하는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시 형태가 구분되고 경영권 영향 행위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권 영향 행위를 시행령에서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영향과 무관한 기관 투자자들도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시행령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배당에 관여하는 것은 경영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배당이 과도할 경우 다른 주주들의 반대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영향 행위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둘째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은 경영권 영향이라기보다는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2인 이상 또는 이사회의 4분의 1의 임원이 선임되는 경우 등으로 그 범위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결권 공동행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공동부요 성립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5% 이상 대량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동 보유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주 간 소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계속적 반복적인 의결권 공동 행사를 제한하는 것과 같이 의결권 공동 행사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는 고객에 대한 수탁자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관 투자자와 소수 주주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병호 추구위원입니다. 조국 후보자는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길이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조국 전 수석처럼 이렇게 시끄럽고 무리하게 장관이 되려고 하는 경우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국 전 수석이나 그 가족이 관련된 의혹과 시비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을 특히 분노시킨 일은 조국 전 수석의 딸이 너무나 쉽게 의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간 일입니다. 또 그곳에서 2차례나 유급을 당하고도 도리어 장학금까지 받은 일입니다. 진짜 의사들조차 해내기 힘든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단 2주일 만에 여고생 인턴 신분으로 뚝딱 해치운 일입니다. 그렇게 석연치 않게 이루어진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가 얼마나 엉터리로 보였으면 많은 의사와 전문가들이 범죄 수준이라고 학문에 대한 모독이라고까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겠습니까? 의학 전문 대학원에 쉽게 들어간 일도, 그곳에서 유급이 됐는데도 오히려 장학금을 받은 일도, 너무나 쉽게 의학 전문 제1저자로 등재된 일도 수많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싶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남의 자식을 정치적 공방의 한가운데 세우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 그야말로 자괴감을 느낍니다. 조국 전 수석은 남의 딸을 정치적 공방의 한가운데 세워놓았던 사람입니다. 조국 전 수석처럼 정유라 사태 당시에 목소리를 크게 높인 사람도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게 부메랑이 되어 조국 전 수석의 딸이 정치적 공방의 한가운데 섰습니다. 오죽하면 조국이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냐는 조로남불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겠습니까? 남의 자식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내 자식 눈에서도 눈물 나는 법입니다. 남의 자식 눈에서 눈물 나게 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일이 이번 조국 사태가 정말 마지막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후보자에 대하여 제기된 부동산 위장 매매 고소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문회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만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의혹 투성이의 살아있는 권력자라면 더더욱 충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민에게 충성하는지 권력자에게 충성하는지는 조국 후보자가 관련된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서 얼마나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청문회 이전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윤석열 역시도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기회주의적 정치 검찰이었다는 조롱과 오명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당부드립니다. 본인의 소신으로 평소 자주 강조했던 정의, 공정, 상식의 초심을 되찾기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의 소신대로라면 지금은 모든 걸 훌훌 던져버리고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추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사람들로 이미 충분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그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희망이 절망으로, 애정이 노여움으로 바뀌기 전에 용기 있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는 돌아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회의론이 최근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을 날려버릴 태풍인 줄 알았는데 비실비실한 열대성 저기압밖에 안 된다는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골키퍼를 상대로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하늘 높이 똥볼을 차버린 상황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우리나라를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총체적인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반드시 확실하게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발판을 확고하게 마련해야만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막말, 수구보수, 친박 잔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제3지대 빅텐트론이 부상하면서 중도와 개혁 보수를 표방하는 분들의 몸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께서도 세판짜기로 빅텐트를 준비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 대한 러브콜 역시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와 보수권 주요 인사들의 안철수, 유승민에 대한 일방적 짝사랑은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공화당이 같이 해야만 한다는 나경원 대표의 발언은 안철수 전 대표를 모욕하고 흠집내려는 망언이고 폭언일 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더 늦기 전에 조기 귀국을 결단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안철수를 불러주기만을 예전처럼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바른미래당의 창당 주역으로서 난파선 같은 당을 추스리고 총선 승리의 길라잡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께서는 당의 중심으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당에서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사태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당의 전면에 나서서 손학규 대표와 함께 바른미래당을 승리의 길로, 집권의 길로 이끌어야만 합니다. 경제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의 삼각파도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되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의 맨 앞에 서야 합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께서도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결단과 책임입니다.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의 지도자가 바른미래당의 맨 앞에서 나라를 위한 큰 책임을 떠맡는 일을 스스로 결단에 자청한다면 국민들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운명은 위기에서 기회로 극적으로 전환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 대학생위원장 김혜빈 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들이 조국 검사관 후보자 전향의 장학금 문제, 논문 의혹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발언해 주셨습니다. 전국 대학생위원회 위원장 김혜빈입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으니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말씀하셨지요. 이 말은 나와 같은 용이 사는 하늘을 감히 넘보지 말라는 의미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용이 되겠다고 용 쓰며 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성실이기 때문입니다. 장관 후보자님을 둘러싼 모든 의혹들로 TV 뉴스는 꽉 차게 보도하니 따로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심지어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까 조마조마합니다.
계속되는 국제 정세로 불안해하던 국민들은 조 후보자님으로 인해 또 다른 불안을 느낍니다. 드라마 녹두꽃의 마지막을 보며 죽창가를 듣고 감상에 젖으셨다지요. 지금의 시기에 그런 감성에 유지하시는 멘탈도 참 놀랍지만 지금 우리 산야를 둘러보십시오. 녹두꽃이 피려 움트기도 힘들고 파랑새가 아랫역, 운역 어디에서 울어야 할지 망설여질 만큼 태양광 패널로 가득합니다. 대나무는 푸릅니다. 죽수는 빠르게 자라 완성되지만 저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뿌리에 또 다른 대나무가 자랍니다. 그런 나무로 만든 창으로 무엇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어이없게도 근본 모를 후보의 죽창으로 미래를 찢기고 우리를 힘들어 올곧게 키워주신 부모님의 가슴을 후벼 패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를 또 조유라라 불리고 신의 자식이라 불리는 후보님의 자녀와 같은 의사에게 치유받으란 말입니까? 2016년 겨울 우리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또 다른 용이었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된 수많은 혜택이었다는 것을 떠올려 주십시오. 세상을 뒤덮는 붕어, 개구리, 가재의 성난 함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공개 발언 더 하실 분 없습니까? 예, 사무총장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언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발언을 하게 되면 당내 갈등으로 비춰질까봐 몹시 주저했습니다만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의 그 선언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오신환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 입장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매우 흠모하고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러면서도 역동적 리더십을 발현하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의 인격에 대해서 어제 다시 한번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원색적인 비난과 비판으로 일관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예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비판하거나 반박할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정의나 그렇게 하시고 싶다면은 최고위원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입장을 표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의 원내 대책은 과연 조국 퇴진인지 손 대표 퇴진인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복귀하셔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말씀이 없으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